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택배와 배달 노동자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안전 운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 수요가 급증한 상황 속에서 현행 운임 체계에서 비롯된 배송 경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연결해서 이 배송 경쟁의 실태가 어떤지 또 안전운임제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택배와 배달 노동자의 과속과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신호를 지키면서 일해도 될 만한 요금제, 그리고 가로사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는 요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료가 너무 낮게 되면 여러 건의 배달을 묶어서 가게 되거나 빠르게 배송하다 보니까 신호를 지킬 수 없게 난폭운전을 하면서 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배달료는 보장해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현행 운임 체계에서는 심지어 초 단위로 배달료가 바뀐다고요? 사실입니까? 예, 이거는 배달하면 보지 않으면 잘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쿠팡과 배민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요금제입니다. 이걸 실시간 요금제라고 하는데 가령 2km 배달인데 1분 전에는 5,000원이었다가 1분 후에는 4,0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배달료가 바뀌고요. 심지어 동네마다 배달료가 다릅니다. 구정도는 배달료가 같아야 되는데 강남이 1, 2, 3, 4로 쪼개져 있고 서대문이 1, 2, 3, 4로 쪼개져 있는 방식인데 강남 1의 배달 요금이 5,000원이어서 거의 같다가 강남 2는 또 배달료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AI가 강남 1에 나온 라이더를 3,000원인 강남 2로 배달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요금제로 라이더들을 모집한 다음에 라이더들이 많으면 곧바로 배달료를 내려버리거나 근처의 낮은 배달 지역으로 배차를 시키는 방식으로 플랫폼들이 유지하고 있고, 동네 배달 대행사는 이것보다 낮은 요금제, 예를 들어서 2,600원, 2,700원 한 건당 이런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씨 좋은 날, 날씨 나쁜 날, 그리고 배달 노동자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회사 입장에서는 라이더가 주문량에 비해서 많으면 배달료를 낮추고, 라이더가 주문량에 비해서 적으면 배달료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라이더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홍대는 마포구고 신촌은 서대문구인데 실제 거리는 코앞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한 100m, 200m 차이 난다고 해서 배달료가 달라지면 라이더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최저 요금제가 쿠팡 같은 경우는 2,500원이고 배민이 3,000원이니까 이 최저 요금제 2,500원, 3,000원 유지했다가 피크 시간에 순간적으로 배달료를 높이줘서 마치 배달료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복잡하군요. 네, 거의 비트코인 주식 시장에서 언제 이거 주식을 지금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배달하는 순간순간마다
라이더들이 고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배달 수요가 그야말로 뭐 폭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달 앱을 통한 거래 규모가 2018년 5조 3천억이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에는 15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배달 수요가 많았다면 배달 노동자들의 수익도 높아져야 되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수익이 개별적으로 몇몇 라이더들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달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도 있고 수익이 감소되다 보니까 부업 형태로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이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도보,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를 동원해서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요금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크 시간에 잠깐 들어오실 분들한테는 높은 요금을 주고, 기존에 꾸준히 전업적으로 일했던 라이더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비피크 시간,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좀 낮은 요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완전히 늘었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파악된 건 없습니까? 예, 그 정보들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을 텐데, 요게 평균값일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업 라이더들이 노동 시간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수익 얻었느냐, 그리고 높은 배달료를 줄 때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시간당 수익이 엄청 높게 나타날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분류하려면 모든 정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이 라이더들끼리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크 시간 가격 좋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정책을 만든 회사를 비난해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 이제 갈등하게 만들어 놓는 배달료 체계가 있는 거죠. 이게 AI 알고리즘으로 만든 배달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혹시 라이더 유니온 측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많고요. 예. 지금 쿠팡과 이제 교섭을 준비 중에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하는 거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 입장은 알고리즘도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라이더 보호법에 알고리즘 협상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AI 알고리즘이 라이더들한테 불평등하거나 부조리하다고 느끼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요거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시민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이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 노동자 수가 훨씬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걸 아마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또 목격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 노동자분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목격을 자주 하실 텐데, 예. 이제 사고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초보 라이더들한테 많이 벌어지는 게 좀 통계상에 나와 있고요. 네. 일한 지 1개월, 2개월 내에 대부분 산재 사고가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입직 과정에서,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훈련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로 환경 자체가 우리가 법이 저희가 지정차로제라고 해서 오토바이는 맨 끝차로에서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버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 소재가 오토바이한테 거의 빙판길 같은 소재예요.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이제 넘어진 사고,
빗길 맨홀에 넘어진 사고, 심지어 횡단보도 페인트도 빗길이 되게 미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진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산업은 성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안전 시스템,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것들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플랫폼 업체 쪽에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신경 쓰는 부분은 없습니까?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직접 고용을 한 사업주한테 그런 안전보건 책임을 매겼는데 지금은 그 플랫폼에 사실은 안전하게 타세요라고 하는 안내 문자나 교육 영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지는 않는 거죠. 지금 개인 사업자 신분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사업자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역시도 일은 시키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형태의 외주화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라이더들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심화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라이더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그 비용을 안 내지 않았으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 라이더들도 이제 속도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서 노력해줘 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 보면 교통단속을 했다고 하면 네. 이 안전운임제는 우리의 생계, 소득에 대한 안전보장장치를 통해서 소득 단속,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배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사업자들한테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소득을 제대로 주는지에 대한 사업자 단속과 소득 단속을 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라이더 보호법을 보면 배달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등록제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사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얘기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배달업을 창업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업체들이 난립합니다. 그러면 배달료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더 싸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산재가 뭔지 세금이 뭔지 입직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창업을 마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라이더들이 이제 일을 하면 번호판도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세금 탈루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배달 대행 업체는 시장에서 좀 퇴출시키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거는 노조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건실하게 배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사장님들. 이분들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들도 건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 상식적 규칙을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면허 확인, 보험 확인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입법 과정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